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싶은 우리 중년 여러분, 모두 주목해주세요.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예전 같지 않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아. 이런 고민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중년층의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정보는 너무 많고 뭐가 나에게 맞는 건지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헷갈리셨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능동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중년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 10년 더 젊게 사는 특급 비법을 쏙쏙 뽑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건강 수명 늘리는 특급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중년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식습관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먼저 짜게 먹는 습관은 이제 안녕. 나트륨 섭취를 확 줄여야 해요. 싱겁게 먹는 게 어렵다면 염도 테스트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염도 테스트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국물 요리나 반찬의 염도를 측정하여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새 입맛이 적응하게 될 거예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통곡물과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좋고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가득해서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최고예요.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과 뇌기능 유지에 아주 탁월하답니다. 오메가3는 염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다만 염도를 낮춘 저염 김치를 선택하는 센스가 필요해요. 최근에는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 김치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식사만으로는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B12 등은 중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꼽힙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중요하고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죠. 비타민 B12는 신경기능 유지와 빈혈 예방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식사를 보충하는 개념이지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서 수분 부족 상태가 되기 쉬운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물 대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겠죠? 자, 이제 냉장고를 여러 건강한 식재료들로 채워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움직임의 힘,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 들면 움직이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에요. 게다가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운동은 또한 숙면을 돕고 인지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고요. 가볍게 하이킹을 즐기는 것도 심혈관 건강과 관절 유연성에 아주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걷는 게 지루하다고 느끼신다면 좀 더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해요. 코어 근육 강화는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라인댄스처럼 여럿이 함께 즐기는 운동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만들어주죠.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활동적인 춤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를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이나 스쿼트도 좋아요. 꾸준히 하면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되신다면 수중 운동이나 수영을 적극 추천해요.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과 폐기능 개선, 유연성 증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처음부터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맞는 즐거운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혹시 최근 유행하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숲이나 해변 등 자연 지면을 맨발로 걷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발바닥 지압 효과 등 건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맨발 걷기 시에는 상처나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부드러운 표면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 몸만 건강하다고 다가 아니죠.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거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중년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 문화센터, 취미동호회 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죠.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독서 모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명상도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매일 10분씩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답니다. 혹시 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은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네 번째는 내 몸 살피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중년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몸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이런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질병이 커지기 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질량 지수 BMI 등 기본적인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암검진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우리 중년들은 청력이나 시력 저하 같은 노화로 인한 감각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쉬운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불편함을 방치하다 보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또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구강 건강이에요. 치아 건강은 소화 기능과 직결되고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잇몸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내 몸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이었다면 이제는 2024년의 최신 건강 트렌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요즘은 기술 발전 덕분에 건강관리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사실.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활용 증가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중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걸음수나 심박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 패턴 분석, 심전도 측정, 혈압 측정 등 더욱 정밀한 건강 지표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 앱을 활용해서 영양 섭취를 기록하고 분석하거나 약 복용 알림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죠.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매우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정보도 손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트렌드는 외모 관리 투자입니다. 외모 관리는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감과 연결되며 사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관리, 패션 코디, 시니어 모델 활동 등 자신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어요. 뷰티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개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중심 소비입니다. 건강한 노화, 즉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식음료 시장에서는 칼로리와 당류를 낮춘 인스턴트 커피, 면역력 강화 및 영양 보충을 위한 홍삼, 단백질 제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테비아를 사용한 커피 믹스 등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 출시되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거나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이라도 사용법이 복잡하거나 우리 중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첨단 기술 개발만큼이나 디지털 격차 해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건강관리는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2024년에는 중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중년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이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은 중년층이 미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되어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평생학습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첨단 의료법 시행과 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년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건강 수명을 늘리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우리 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환경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액티브 시니어 주택 모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심 접근성과 교통망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생활하며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중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 기관이나 재택의료센터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거예요.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시스템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사실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즉 웰에이징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꾸준한 노력입니다. 질병관리, 영양 섭취, 신체 활동, 정신건강관리 등 다방면에서 웰에이징을 실천하는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 중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식단에서는 단순당, 정제 곡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 푸른 생선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한국식 MIND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간병을 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정신건강도 꼭 함께 챙겨주세요. 간병 과정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 고통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족 돌봄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어떠셨나요? 10년 더 젊게 사는 중년 건강의 파수꾼 특급 비법 쏙쏙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우리 중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황금기를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